여러분 혹시 이 목의 움직임을 골프 스윙에서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 제 레슨 내용 아주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스윙을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 두 개의 스윙에서 제 목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첫 번째 스윙입니다. 굿샷. 굿샷. 아직 날아가고 있어요? 네, 아직도 자, 날아가고 이제 있어요. 두 번째 스윙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스윙은 첫 번째보다 약간 목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번 샷은 아까의 샷과 결과가 좀 다르네요. 많이 비거리가 조금 짧게 나갔던 네. 샷이었어요. 이 두 스윙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첫 번째 스윙에서는 내 목의 오른편과 왼편을 쫙쫙 늘려냈던 스윙이었고요. 두 번째 스윙은 내 목이 상체와 같이 늘어나지 않고 일체형으로 돌았던 스윙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낼 수 있는 100%의 비거리를 보내고 싶다면 백스윙에서는 내 목의 오른편이 그리고 팔로스루에서는 내 목의 왼편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슨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늘려 볼 텐데 어드레스에서 그 준비 동작을 한 가지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상을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라이버 어드레스에 들어가서 딱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동작은 내 턱을 당겨주는 겁니다. 흔히 약간 이중턱, 투턱을 네네.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어서 내 목 부분이 척추, 내 스윙의 축, 등 라인과 일자가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등과 일자로 만들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의 오른편과 왼편을 늘려내기 시작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고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근데 어드레스 자세에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다거나 혹은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게 되면 네. 내 경추 부분이 스윙 중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 부상의 위험 때문에 내 목은 턱을 안으로 당겨 주어서 등과 일자가 되는 어드레스 라인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골프 그래서 많이 어드레스는- 치시는 분들 네. 보면은 이 거북목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강덕준 프로 알려준 대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아. 이중턱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되게 이렇게 목 뒤가 좀 스트레칭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 했을 때. 그래서 맞아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북목 있는 분들은 자세 교정으로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턱을 당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은 테이크어웨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지만 목의 오른편이 늘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내 고개는, 내 눈은 공을 본 상태로 상체가 오른쪽으로 그대로 회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눈은 공을 본 상태로 상체는 오른쪽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제 오른쪽 목의 근육이 앞에서부터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어웨이 구간으로 고개를 놔두고 상체를 회전을 하면 제 오른쪽 목의 오른편이 이쪽이 쫙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시작을 해 주어야지만 내 축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을 최대로 끌어모으고 스윙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건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흰 수건이라 잘 안 보이실까 봐 이 선도 그어 왔는데 이 선으로 이제 어떻게 좀 비유를 해드릴 거냐면 이 윗부분을 나의 머리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을 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상하체가 다 될 겁니다. 네네. 그럼 제가 목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하체를 오른쪽으로 백스윙 회전하기 시작하면 이 수건은 꼬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꼬임을 가지고 다시 공에 푸는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 목 부분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회전을 한다면 아. 이 수건의 꼬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 자, 이 부분이 그럼 이 백스윙의 꼬임은 하체로 버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내 스윙의 축의 밑에 부분, 스윙의 축의 밑에 부분은 내 발, 무릎, 골반 이렇게 세 군데나 꼬임을 버텨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축은 이 밑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죠. 나의 머리 부분, 스윙의 축의 상단부는 그 꼬임을 버텨줄 연결고리가 내 목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체는 꼬임은 우리가 모두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 목 부분에서 스윙의 축의 상단 부분까지 꼬임을 가져가게 되면 그 힘이 백스윙에서 응축될 수 있는 양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스윙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고개를 놔두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준다. 굿샷. 샷. 저도 스윙을 할 때 누군가의 이렇게 목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요. 지금 이렇게 목을 네. 보면서 스윙하는 모습 보니까 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아까 수건으로 설명을 해줬을 때도 좀 네. 한눈에 이게 왜 꼬임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음. 저는 처음에 목 얘기를 하길래 목과 비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목이 상체 회전축으로 버텨주는 역할을 해줘서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음. 두 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요. 그래서 백스윙에서는 어쨌든 나의 꼬임을 극대화시켜서 공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것이 백스윙의 목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꼬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체 축을 목을 이용해서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목의 늘어남, 목의 오른편의 늘어남은 백스윙에서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가라고 아. 한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쓰기 전까지만 늘어나주면 됩니다. 네.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만 이렇게 늘려놓으면 백스윙 탑으로 손이 올라갈 때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린 이미 고개로부터 상체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상체 회전을 미리 뽑아놓는 과정을 해놓은 거죠. 아.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구간만 딱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가 이 목의 오른편의 늘어남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상체 움직임을 가져갈 때 이게 목을 따로 늘려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목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늘려내는 건 아닌데, 그럼 상체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이 목이 늘어나는가? 그 방법을 2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2단계로. 첫 번째, 어드레스 자세에서 제 오른 어깨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내 오른 어깨가 등 뒤로 바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스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때 눈은 계속 공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 오른 어깨가 뒤로 빠져나간다. 자, 이렇게 스윙을 시작을 해 주셔야 지금 제 오른목의 오른편이 쫙 늘어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하면 좋겠으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혹시 부작용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내 오른팔도 좀 뒤로 이렇게 빠져서 당겨버리지 않을까? 아, 네.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오른 어깨를 뒤로 빼주었을 때 오른팔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오른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내 배꼽 방향이죠. 살짝 조여져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 손가락으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오른 어깨를 뒤로 한번 빼주시고 이때 오른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조여 들어와서 목의 오른편은 늘어나지만 내 오른팔은 뒤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이 상체와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가 이 백스윙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하면서 스윙으로 연결을 해보면 오른 어깨는 뒤로 빠져나갔지만 팔꿈치는 모여 있었던 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으쌰. 샷. 스윙을 가져가 주게 되면 음. 최대한의 내가 낼 수 있는 100%의 비거리를 백스윙에서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거를 좀 집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거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집에서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아이언이나 뭐 웨지, 퍼터도 다 네. 가능해요. 오. 그래서 채 하나를 드시고 지금 TV 앞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과 관련한 비거리 레슨을 아마 이 SBS 골프 아카데미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처음으로 만나보는 게 그럴 것 아닐까 같아요.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클럽을 꺼내셔서 강덕균 음. 프로가 어떤 연습 방법을 알려주는지 함께 따라해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들려주시죠.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가져오신 채를 내 배꼽 앞에 그립 부분이 몸 앞에 오게 이렇게 놔주세요. 이때 클럽 헤드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 백스윙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배꼽 앞에 채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내 왼손으로 그립 부분을 손등이 위로 오게끔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몸 앞에 이제 왼손이 이렇게 위치했다면 내 오른팔은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쫙 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먼 지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이제 무엇을 할 거냐? 내 왼손이 오른손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때 내 채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내 왼손이 오른손을 만나러 천천히 이동합니다. 자, 이때 내 고개는 공이 있던 곳을 유지. 네. 다시 한번 내 채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왼손이 오른손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의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 이때 지금 제 목에서도 보이겠지만 목의 오른편이 늘어나면서 상체 회전을 이용해서 스윙이 시작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이 연습 방법이 또 목의 움직임을 느끼기에도 효율적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테이크어웨이 낮고 길게 뭔가 넓게 하고 싶은 골퍼분들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많죠. 그러면 낮고 길게 진짜 내 몸이 낮고 길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연습 방법을 어떻게 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냐면 낮고 길게 만약에 하고 싶다면 내 오른팔을 과하게 한번 끝까지 쫙 펴서 뻗어 보세요. 처음에 이 정도에 잡았다면 이번엔 좀 펴서 과하게 샤프트 끝을 잡는 겁니다. 최대로요. 최대로 일단 잡고 이제 왼손이 오른손을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채를 유지하면서 채 모양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을 잡힌 상태로 왼손이 오른손을 만나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네. 제 목의 유연성과 지금 광배 등의 유연성이 받쳐주질 않아서 오른팔이 쫙 펴진 상태로 그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낮고 긴 테이크어웨이 스윙 아크는 나의 몸의 유연성이 지금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물론 목의 오른편 이 움직임이 늘어나는 거는 필수적인 상체 움직임이지만 진짜 팔도 쫙 펴고 싶은 분들은 내가 축을 잡은 상태에서 진짜 유연하게 저쪽이 이렇게 뻗어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 내 유연성이 받쳐주지 않는데 왼손이 오른손을 억지로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축은 이 상체의 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같이 따라가겠죠. 그렇죠. 따라가서 만나줘야 네. 되는 거예요. 이게 백스윙에서의 상체의 스웨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막 낮고 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보면 사실 스웨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스웨이가 좀 자가 진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너무 낮고 길게 빼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내 몸에 맞는 그런 테이크어웨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몸이 허용하는 내 가동 범위에 맞는 스윙의 아크를 찾아보면서 목의 움직임을 통해 축을 잡는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고요. 이제 저도 연습을 해놨으니까 스윙을 또 한번 해야겠죠. 네. 테이크어웨이 구간. 자,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오른 어깨 빠지고 오른 팔꿈치 조여 들었다면 굿샷. 연습을 하고 나니까 샷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오! 지금 와. 와 거리가 좀 비거리가, 늘은 것 같아요. 네, 60까지 거리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늘었네요. 그럼 이 백스윙 구간에서 만약에 목의 오른편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연습 방법에서 밀리는 부분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밀리는 거 말고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오류가 뭐냐? 자, 그 동작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이 늘어나지 않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오류. 아. 몸이 다시 뒤집히네요. 제 머리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거를 역피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나 상체는 상체대로 회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축을 잡아줬던 스윙 축의 상단부 그 부분이 사라져 버려서 그 위쪽의 축이 이렇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샷의 결과로는 역피봇이 나올 경우엔 정말 다양한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보상 동작으로 오른쪽으로 뒤집어진다든지 혹은 뒤집혀진 상태로 그대로 공에 엎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내 목의 오른편이 늘어날 수 있게 테이크어웨이 구간만 신경을 써준다. 자, 이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백스윙에서의 목의 오른편을 늘려내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백스윙에서는 목의 오른편이었다면 이제 팔로우스루 구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때는 목의 어느 편이 늘어나야 할까요? 어느 편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왼편인가요? 맞습니다. 너무 좀 어려워서 고민을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팔로우스루에서는 백스윙과의 반대예요. 내 목의 왼편이 늘어나 주어야 됩니다. 목의 왼편이 늘어나 준다는 뜻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이게 공을 좀 끝까지 보고 치라는 말인가?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공을 끝까지 보는 것과 내 목의 왼편이 늘어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공만 끝까지 본다라는 것은 내 상하체가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하지 않고도 끝까지 볼 수가 있어요. 스윙으로 들어가면 자, 제가 지금 공은 끝까지 봤지만 상하체는 회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나는 공은 끝까지 본 거는 그 태스크는 완료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목의 왼편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공은 보고 있으나 상하체는 반드시 타겟 방향으로 회전해서 나가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공을 보고 있지만 상체와 하체는 타겟 방향으로 회전을 끝까지 가져주어야 내 목의 왼편이 늘어나고 그게 비거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의 왼편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비거리를 늘리는 걸까?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요. 백스윙에서 목의 오른편을 이용해서 꼬임을 최대한 우리가 모았단 말이죠. 네. 이 모았던 꼬임을 팔로우스루에서는 최대한 늘려내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꼬이는 게 아니고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내 목의 왼편을 이용해서 온몸이 최대한 늘어나면서 그 힘을 쫙 풀어서 공에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목이 그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을 타고 옆구리, 골반, 왼 허벅지, 무릎까지 늘어나는 팔로우스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정말 지금 언급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샷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상하체 분리 그거 제가 오늘 강조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거든요. 굿샷. 굿샷. 그래서 이 목의 왼편을 늘려내면서 팔로스루를 가져가 주자. 저는 지금 목과 상하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상하체 분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그렇죠. 상하체 분리. 네. 많은 교수가들이 상하체 분리는 비거리의 핵심이다 라고 모두 입을 모아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상하체 분리는 분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공에 전달되는 힘이 커지는 게 맞지만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 이 상하체를 분리해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상하체를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상하체 같이 돌려라. 대신 내 목 분리를 해내라. 그래서 내 목과 상하체를 분리시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목과 상체를 분리했을 때의 효과는 상하체를 분리하는 것만큼의 비거리 증가의 효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갑자기 내 골반의 유연성이 좋아져서 상하체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내 목을 조금 더 늘려내고자 하면서 목에서 상체를 분리시켜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스윙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상하체 분리를 조금 과하게 하면서 스윙을 좀 힘차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체 분리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내 몸이 이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공을 보신 것처럼 몸은 엄청 과하게 쓰는데 이 공 끝이 왼쪽으로 휠지 오른쪽으로 휠지 모르겠어. 이런 움직임이 내 스윙 안에서 특히 또 필드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내 왼목을 늘려낸다라고 하는 움직임은 공만 보고 상하체는 다 돌린다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스윙으로 들어가면 굿샷. 굿샷. 확실히 비교적? 아까보다 정확한 샷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움직임의 장점은 내가 살짝 열려 맞든 닫혀 맞든지 간에 그에 맞는 공의 결과가 나와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게 공이 휘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또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백스윙이랑 비슷하게 제가 하나를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아까 쓰셨던 채 옆에 놓으셨다면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네. 이 팔로스루 구간 목의 왼편을 늘리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백스윙에서 어떤 연습을 했냐? 채를 오른쪽에 놓고 왼손이 오른손을 다가갔었어요. 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채가 왼쪽을 향하게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그립 부분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옆으로 일자 이렇게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내 왼팔을 편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좀 편하게 좀 먼 곳, 늘어뜨린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제 왼손 앞으로 치고 나갈 거예요. 골프 그립을 잡는 거와 같이 오른손이 왼손 앞으로 이제 만나러 갈 텐데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내 몸의 골반의 움직임이 조금 같이 도와줘도 괜찮아요. 네. 오른손이 왼손을 만나러 가면서 왼손 앞까지 도달해 줍니다. 지나가네요. 왼손은 이번엔 지나가는 네. 거예요. 실제 내 골프 그립을 잡는 방법처럼. 이때 눈은 공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이 왼손 앞으로 이번엔 치고 나가는데 머리는 공이 있는 위치로 고정을 해보면서 이때 목의 왼편이 늘어나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 근육 부분 조금 늘어나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카메라 각도상 왼쪽 편이 안 보이는데 저는 저희가 굉장히 보기에는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이죠. 네.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 앞에서부터 귀 뒤까지가 늘어나 있는
네, 이 잘 근육의 보이네요. 모양이 보일 아. 겁니다. 그래서 목의 왼편이 늘어난다라는 건 조금만 더 왼편이 틀어서 늘어난-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더 네. 틀어서 갈게요. 자, 아, 지금 화면에서 보면 이 목의 앞에서부터 귀 뒤까지가 쫙 늘어나는, 우리는 이 근육을 늘려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의 왼편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에요. 음. 다시 연습 방법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도 이제 목이 늘어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왼손을 이제 만나러 가서 앞질러 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목 움직임 말고 어떤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그 팔로우 스루 구간 팔 뻗고 싶어요, 팔 이렇게 시원하게 좀 네네. 뻗고 싶어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죠. 이렇게 뻗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그럼 내 몸의 유연성, 가동 범위가 진짜 양팔을 뻗을 수 있을 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아.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정말 양팔을 쫙 피면서 선수들처럼 유연하게 치고 싶으면 이 왼팔을 쫙 핀 상태에서 거의 샤프트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왼팔을 핀 상태에서 잡아주고, 오른손이 이제 왼손 앞으로 만나러 가보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면으로 가면 오른손이 왼손을 만나러 가는데, 이번에는 앞질러 가게 되죠. 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내 상체가 앞으로 밀려가지 않고 그럼 이 양팔이 뻗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정면으로 들어가면, 자, 왼팔을 쫙 핀 상태에서 오른손이 왼손을 이제 앞질러서 갔는데, 내 스윙의 축을 지킨 상태로 진짜 이 오른팔이 앞질러서 갈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의 왼편이 늘어나지 않고 내 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양팔을 뻗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팔의 뻗어짐은 팔로스루에서 만들 수 있겠지만, 내 상체의 움직임이 엎어지는 스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 방법에서는 가동 범위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내 몸으로는 이 왼팔을 어느 정도 좀 뻗는 게, 어느 정도 뻗어야 내가 축이 지켜진 상태에서 갈 수가 있는지. 자, 여기까지 팔로스루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백스윙에서의 목의 오른편, 팔로스루에서의 목의 왼편, 이 움직임을 양쪽으로 늘려내면서 내 스윙까지 같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목의 움직임이 비거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스윙의 아크를 찾고 꼬임과 늘어남을 극대화함으로써 비거리, 결국 클럽 헤드 스피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샷으로 들어가서 백스윙과 팔로스루를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백스윙 때 목의 오른편, 팔로스루 때 목의 왼편입니다. 굿샷. 살짝 오른쪽으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비거리가 한 250m 캐리가 나왔네요. 그럼 이 목의 왼편이 늘어나는 이 동작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내야 되는가? 자, 이 구간도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걸 피니시까지 유지하려고 하면 내 피니시 자세가 좀 너무 불편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피니시 때는 다시 목이 조금 편해져야 자연스러운 피니시가 나온다는 건데, 내 목의 왼편이 늘어나는 구간은 내 양손이 어깨 높이로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팔로스루 구간에서 내 양손이 어깨 높이로 올라올 때까지만 목의 왼편을 늘려내면 되고, 피니시 때는 자연스럽게 목이 편해지면 됩니다. 그럼 스윙의 시작부터 내 목의 불편함, 목의 움직임을 쭉 정리해 보면, 백스윙 때는 목의 오른편, 팔로스루는 목의 왼편, 피니시 때는 그냥 목이 편해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샷으로 들어가면 목의 오른편과 왼편을 쫙쫙 늘려내면서
이번에는 오른편보다 왼편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네요. 샷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목의 오른편, 그래서 백스윙의 회전을 조금 더 집어넣고 스윙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샷.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좀 네.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목의 움직임은 내가 보낼 수 있는 100%의 힘으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목의 움직임을 여러분 한번 신경 써보시면서 상하체를 같이 쓰면서도 비거리 증가를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목과 상체의 분리라